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유시민 씨가 또 경솔하게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이제 알릴레오에서 뭐라고 최근에 또 얘기를 했냐면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과 유재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점점점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유 이사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중단된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골프채와 항공권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많은 액수가 아니었고 중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해 회의를 통해 감찰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조국 씨나 청와대 특감반이 판사도 아니고 이런 첩보가 들어오면 자연히 경찰로 이첩해야 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울산시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골프 쳤고 한 30만 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다. 이거 가지고 경찰에 이첩해가지고 수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재수는 그냥 덮어줬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이중잣대죠. 근데 이제 유시민 씨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시고 다니는데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리 판단이 안 되시는 건 아닐 거고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노무현 재단 그러니까 알릴레오를 보는 시청자들, 청취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무지몽매한 아줌마나 아저씨나 그냥 어디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냥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딱 선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올 만한 이야기들. 제가 첩보를 받았는데 제가 취재를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니네 편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가짜 정보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유시민 씨의 지금 가장 큰 해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게 지금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일단 중앙일보에서 나온 11월 27일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선거 전에 김기현 관련 첩보를 주면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현직 시장이 김기현 씨 당시 울산시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번 더 시장을 하기 위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 선거가 있기 3개월 전에 이제 이 현직 시장에 또 앞으로 출마 예정자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경찰이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게끔 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그러니까 공안부입니다. 이 선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거든요. 공안부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에 경찰청에, 같은 해 12월엔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첩보에 김 전 시장 주변 인사의 비리 의혹과 함께 김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질책성 문구가 청와대와 경찰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드러내는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며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6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울산지검에서 그냥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선거 개입을 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후보자의 당락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재배당을 한 거죠.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과 수사에 연루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직제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는 생산하지 못하게 돼 있어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울산경찰청장은 현재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꼭지를 보면 이제 청와대 첩보를 받은 뒤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금 사실 확인된 공문이라든지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이제 기자가 쓰고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울산경찰청에 하달됩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부터 김 전 시장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개시합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건설 현장 레미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30만 원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 소위 티값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한 20몇만 원에서 3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신 내줬다. 이거 가지고 수사를 한 거죠. 검찰은 황 청장이 청와대 질책성 첩보를 받은 뒤 수사팀을 경찰대 출신 수사관으로 교체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수사팀 교체는 전임 수사팀 관계자가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첩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은 지방선거 전에 언론에 공표가 되며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나섰던 김기현 울산시장에겐 큰 악재가 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뇌물 받았다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찍었다가 이 사람이 그냥 그만두게 되면 또 재선거를 해야 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그냥 다른 사람 찍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명에게라도 영향을 줬다면 그 자체가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선거 투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게 곧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한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였습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송 변호사가 2012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조국 씨가 2012년부터 이 진보 쪽 인사들하고 친해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후원회장도 하고 선거대책본부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후원회장 하면서 여기저기 기업들 후원도 좀 끌어다 붙여주고 뭐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 송철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쪽에 뭐 3대 인권 변호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불렸던 사람이고요. 경찰은 지방선거 한 달 앞둔 5월 11일 김 전 시장을 제외한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울산시장에는 송철호 씨가 8전 9기 만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5번 총선 낙선하고 국회의원 선거 낙선하고 2번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든요. 그래서 7.8기인가 뭐 8.9기인가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김기현 씨가 떨어졌죠. 하지만 울산지검이 올해 2019년 3월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제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경찰이 수사했던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이미 선거는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러니까 아사리판이 된 거죠.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경찰이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며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경찰이 수사를 가장한 정치 행위를 했다며 황운하 청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황 청장이 총선 출마를 최근에 선언했거든요.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오겠다. 황운하 청장이.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근데 총선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황운하 청장의 민주당 후보 출마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고요. 황운하 청장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피해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선출직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임명직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만 감찰을 할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감찰은 이제 보통 감사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선출직이니까 국회의원을 감찰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런데 선출직인 지금 현직 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첩보를 받았고 이걸 경찰에 보낸 다음에 야 이거 수사해라라고 푸시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 대상자가 단순한 시장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수사 대상자의 정치적인 경쟁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3개월 뒤에 있을 선거에서 만날 상대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그런 첩보를 내려보낸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이 그 상대편 후보 송철호 변호사의 이제 후원회장, 선대본부장 이런 걸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랑 가깝고 친한 사람 당선시켜 주려고 무리하게 경찰에 지시해서 수사 지시한 거 아니냐. 뭔가 흠집거리를 좀 잡아봐라.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직권남용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 수준에서. 그러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 이 사람은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아까 보시면 당시 수사를 진행하다가 수사팀 담당자가 뭐 허위 보고했다고 그래가지고 황운하 경찰청장이 그 수사팀 관계자를 그 경찰대학 출신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황운하 씨는요 오래전부터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물론 경찰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 출신 중에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은 경찰이 청와대 민원을 하나 들어주고 이 수사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시 말해서 황운하 청장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울산시 관할하고 있는 그 시장 후보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사람이 이 송철호 변호사가 이제 후보로 올라오니까 뭐 그 전에 이런저런 한 1년쯤 전에 이런저런 협의를 했겠죠. 그 뭐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 이제 울산시장 후보로 오려고 한다. 뭐 조국 씨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황운하 청장은 그 앞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을 텐데 경찰 쪽에 좀 많이 힘을 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청와대의 어떤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그 청와대도 경찰 쪽에 수사권을 좀 줄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경찰대 출신들의 수건이다. 수사권을 받는 게. 왜냐하면 경찰대학 나와가지고 그래도 자기들도 이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데 늘 검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하고 있으니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청와대가 요구한 많은 요구를 들어줬던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대 출신 수사 책임자를 중간에 갈아치우면서까지 어떻게든 수사권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요구를 들어준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철호 현직 울산시장 송철호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 보통 이거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인권 변호사 3인방 중에 하나였고 8전 9기의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신화는 무슨 그냥 여러 번 떨어진 거죠. 그냥 떨어진 거고. 그 이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작년 6.13 지방선거 있고 경찰 수사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니까 지지율이 역전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송철호 씨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했을 때 울산 남구을에서 열렸던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석을 해가지고 뭐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시민 질문에 당시 이제 울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송철호 씨가 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가장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그 송철호 씨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왜냐면 8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실한 친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늘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찰이 밀어주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송철호 씨가 결국에는 울산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소원하던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일 잘하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검색을 해보시면요. 2018년부터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일단 정부 업무평가라고 있습니다. 각각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업무평가를 매년 말에 하는데 그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꼴찌를 했고요. 그 안에는 뭐 법무부, 울산시 다 들어있거든요. 그 모든 기관장 중에 평가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송철호를 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울산시장이 참석하는 울산시 행사에 한 3번인가 4번인가 가졌습니다. 그냥 시장 참석 행사인데 대통령이 참가를 해주면 이게 행사 규모가 되게 커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이 안 됐고요. 분위기 업이 안 됐고 또 올해 총괄 작년에 이제 현대중공업 파업 관련해가지고 막 노조가 이렇게 싸웠는데 여기에 괜히 울산시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송철호 씨가 끼어들어가지고 하여튼 좀 되게 무리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는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능하고 부실한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까지 동원하는 그런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어떤 행위들을 청와대가 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나 또는 이제 뭐 드루킹과 같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감찰 대상자도 아닌 사람의 감찰 비위 정보를 경찰에 보내고 그다음 그냥 보낸 것까지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왜냐하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린 적법 절차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걸 100번 양보해서 보낸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왜 수사 안 하냐고 계속 푸시하고 결국에는 그 등살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해서 이제 검찰에 보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거는 검찰로 송치도 못했어요. 왜냐면 혐의가 아예 없으니까. 그 측근에 해당하는 것만 보냈더니 검찰에서는 그 두 사람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거를 괜히 트집을 잡아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선거 전에.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뿌리고. 이거는 심각한 선거 개입 행위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그런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황운하 청장,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청와대 민정실 관계자들 모두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일단 밥을 먹고 나서 3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미더스의 판단곡이 1부 같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